지난 세기 말에 소위 포스트 모던 상황 하에서 프로이드에 대한 재발견 혹은 재평가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작업의 한복판에 락강이 서 있었습니다. 락강은 구조주의 언어학적 관점에서 프로이드를 재해석했다는 평가를 받는 정신분석학의 제2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현대 정신분석 담론에서 프로이드 락강의 연결고리는 정신분석의 정통 계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과 같은 프로이드의 논의에서 락강을 거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9세기 말 정확하게 1896년에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발견을 바탕으로 자신의 학문을 정신분석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정신분석학의 출현으로 근대적 이성, 명징한 사유주체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혁명의 결정체가 꿈의 해석에서 나옵니다. 이 책은 1900년 20세기 개막 원년에 출간되어서 정신분석학의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이 책은 정신분석의 프라이멀 씬, 소위 말하는 원초적 장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구성된 지형학 이론, 토포그래피, 지형학 이론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20년에 프로이드는 뜬금없이 쾌락 원칙을 넘어서를 출간하여서 위험한 사유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 작은 책제에서 인류의 영원한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을 1939년 프로이드가 39년에 죽죠. 죽을 때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줄기차게 이 문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형성된 소위 자아, 초자아, 이드의 또 다른 삼각구도를 제2의 지형학 혹은 구조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프로이드의 후반기 구조 이론을 알리는 서막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이드에게 무의식은 해도가 그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은 das Es, 그것, it, 가설적 엑소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가설적 미지의 땅에 인식의 지도를 그려 무의식이란 명패를 달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무의식의 의식화를 통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이 의식계에 기호적으로 어떻게 현현했을 때에 그 기호 혹은 그 기표를 보고 역으로 무의식의 소조를 추적했습니다. 그가 꿈을 연구한 것도 그것이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프로이드는 4개의 무의식의 형성체 혹은 무의식의 기호적 재현 현상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꿈, 증상, 말 실수, 소위 슬립 오브 텅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담, 조크 등이 그 4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꿈은 단연 으뜸입니다. 꿈은 억압된 욕망의 변장된 성취, disguised fulfillment of repressed desire 그랬습니다. repressed wish, 억압된 욕망의 변장된 성취. 이 4단어가 전부 다 중요한 단어인데 그 중에서 우선 억압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프로이드 락강 라인에서의 억압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정신분석학을 움직여가는 하나의 동인입니다. 그게 없으면 굴러가지를 않아요. 이 정도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개념이 억압의 개념입니다. 프로이드는 태초에 억압이 있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래층 어떤 심층부에 억압된 어떤 무의식적인 생각이 있다고 합시다. 그 생각은 Return of the Repressed, 억압된 것은 반드시 돌아오고야 만다는 것이 정신계의 또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압된 것은 그냥 억압되어서 사라지고 마르면은 괜찮겠는데, 그 억압된 것은 반드시 또 되돌아와야 만다는 그러한 어떠한 이러한 프린시플이 있기 때문에 억압된 것은 그대로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이 디스가이시드란 말입니다. 밑에 억압된 것은 의식계에서 볼 때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올려오려고 하니까 그대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위장한 모습, 변형된 모습으로 의식계에 떠오르야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장이라는 그러한 어떤 메타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밑에 올라 있던 것이 올라오기 위해서는 그 센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죠. 네, 거기 발췌문에다가 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는데 그게 토포그래피컬, 그 지형학적 모델에 의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은 프로이드의 그 무의식과 의식과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다각도로 사용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위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하여튼 센서를 통과해서 의식계의 이미지로서, 플라스틱 이미지로서 드러난 것이 꿈입니다. 두 번째가 그 심톰인데, 심톰에 대해서도 역시 그 심톰의 그 메커니즘이 꿈의 메커니즘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레트맨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레트맨의 증상은 뭔고 하니 강박적 달리기입니다. 이 레트맨이 달리기 할 때에 나타난 거, 달리기 할 때에 강박적 달리기를 하면서 살 뺀다는 그 말을 하면서 독일어로 DICK를 사용했습니다. 독일어로 DICK입니다. 독일어로 DICK는 영어로 하면 thick, 두꺼운 지방층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을 뺀다, 지방층을 제거한다, 지방층을 죽인다 하는 것은 디크를 죽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크를 죽인다기 때문에 그 표충규제에서 일어나는 그 강박적 달리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살 빼기에 살을 죽이다, killing the fat 하는 말은 그 소위 말하는 심층부지에서는 killing Richard라는 말이 리차드라는 말을 그렇게 그 연결고리를 프로이드가 찾아내서 그것을 연결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무의식이 언어와 같이 구조화되어 있다라는 락강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어떠한 언명을 여기에서 증명한 꼴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그 슬립 오브 텅이라는 거죠. 무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그 말의 실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크,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시중에 이렇게 세간에 떠도는 재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흥부가 놀부 형네 집을 방문하니까 놀부 부인이 밥을 짓고 있었고, 밥 짓는 그 뒤편에 와서 흥부가 했다는 얘기죠. 저 흥분돼요 흥분돼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부 부인이 주걱으로 자기 시동생을 한 대 올려 갈겼답니다. 흥부는 왜 얻어맞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흥부의 그 이구담론은 나는 흥부입니다. 흥분돼요. 나는 흥부입니다. 였는데 이에 그 놀부 부인은 나는 흥분됩니다. I am so excited to see you.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무의식의 언어는 이와 같이 의식의 언어에 빈대 붙어가지고 마치 의식의 언어를 숙주로 해가지고 거기에 곁다리 붙어가지고 이렇게 표현돼요. 그러니까 흥부는 자기가 이 말을 하면서 전혀 저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 자기의 그 이구다 디스코스 속에 그 아더 디스코스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으니까 무의식이다.
무의식 언어는 이와 같이 뭐랄까 의식의 언어에 하여튼 어떻게든 이거 뒷다리를 잡아가지고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자기 표현을 시도한다. 분석가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분석의 저겁니다. 라강이언 분석에서는 이 언어가 어떻게 움직여가는 그걸 관찰하는 그 이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피치, 예, only speech. 예, 랭귀지가 아니라 스피치입니다. 스피치. 쾌락 원칙을 넘어서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반복 강박입니다. compulsion to repeat, 반복 강박. 우선 제일 먼저 소위 traumatic dream, 트로마의 꿈을 보게 됐습니다. 앞에 꿈의 해석에서 이 꿈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관찰하면서 앞에서는 프로이드는 꿈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어떤 욕망의 성취라는 그러한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로마틱 드림을 보니까 이건 어떤 트로마 현장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런 악몽을 계속 꾸는 거예요. 특히 프로이드가 관찰한 것은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많은 병사들이 쉘 트로마, 공습 받을 때의 트로마. 이게 무슨 위시 풀필먼트냐 이 말이야. 이게 무슨 위시가 풀필되느냐 이 말이야. 이런 악몽이. 여기에서 프로이드는 아주 자기가 지금까지 20년 동안 잘 해먹었는데 이것 때문에 말이야 아주 좌절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1920년에 정말로 용기 있는 이 저술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를 정말로 해체하고 자기를 스스로 전복시키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을 하면서 이 책을 쓰는, 비장한 각오로 이 책을 쓰는 거예요. 자기를 해체하는. 프로이드는 자기가 반복하고 싶지 않아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악마적인 힘이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가설을 세워놓고서 그걸 연구하고 드디어 자기가 어떤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데스 드라이브, 투 데스 트리프, 죽음. 예,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죽음 본능, 죽음 충동, 죽음 욕동. 예, 생기게 데스 드라이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젠 라이프 드라이브, 데스 드라이브, 에로스, 타나토스 이 두 개가 돼가지고 다시금 이 언론에 복귀하는 겁니다. 이 트로마라는 것은 영어로 해서 it happened to me, 이게 트로마입니다. 어떤 사건이 나에게 발생했다. 수동적으로 나에게 와 닿는 이런 사건, 이런 사건이 이게 트로마예요. 대신에 I make it happen, 내가 그 사건을 발생하게 내가 만들었다. 내가 그 주체적인 경험으로 바꿔놓으면은 이게 트로마가 치료가 된다는 그러한 겁니다. 그냥 어떤 피동적으로 당하던 그러한 경험에 대한 어떤 기억, 그것을 내가 그 경험을 내가 소화하고 내가 주체적으로 그 경험을 갖다가 지배하고 메스터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나의 서사를 만들 수 있는 나의 입장에서 내러티브를 구성할 수 있는 그게 상황이 그러고 해가지고 참 내가 그때 불강력적으로 그런 상황이 있었구나 하고 나의 이야기 스토리 요새 서사 담론에서 중요한 트로마 치료를 해서 서사적 기억으로 바꿔놓으라 하는 것이 트로마 치료의 적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공격 본능하고 관련돼서 조금 프로이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비극적 선택만을 말한 건 아닙니다.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서블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뭐죠? 서블리메이션 하면은 승화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공격 본능이라는 거 조금 이런 것을 갖다가 승화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리 읽어봐도 이 프로이드가 이 승화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건 안 같아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그 문명과 그 불만에서 이렇게 제시한 그 가장 중요한 저게 뭔고 하니? 완전한 행복의 야만이냐, 불완전한 행복의 문명이냐, 이런 저걸 제시했습니다. 완전한 행복의 야만이냐, 불완전한 행복의 문명이냐. 아까 말한 저는 그 공격 본능을 그대로 리차드 킬링 하면 자기 어떻게 보면은 자기 것은 그대로 충족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은 야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행복의 문명이냐. 문명이라는 건 아까 말했지만은 본능의 어떠한 포기, 본능의 리난시에이션, 포기 혹은 본능에 대한 어떠한 그 억제, 어떤
본능을 갖다가 제어하고서야 문명이라는 게 성립된다는 것이 기본 요건입니다. 이것은 문명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능에 대한 어떠한 제한이 따라와야만 되는데, 그래서 문명이 건설되고 문명과 문화를 갖다 프로이드는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명화가 되는데 그 문명에는 불가피하게 무엇을 억제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어떠한 불완전한 행복의 어떠한 그 불안정성, 이것을 우리는 감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신분석에서는 프로이드 락강으로 관련돼서 에디푸스를 빼놓는다는 것은 정신분석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이 에디푸스라는 것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에디푸스라는 것은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그 삼각 저기에 있습니다. 그 프리에디퍼를 한 관계는 모자 관계의 그러한 어떠한 관계, 이러한 관계에 아버지 제3자인 아버지가 개입하는 거예요. 아주 심플하게 말한다면은 아버지가 개입해서 여기에 라강이 말하는 롱드 빼라고 해서 아버지의 목소리, 동시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의 기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의 기표가 여기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노하는 이런 부정성, 이게 부정성입니다. 그런 이런 붙어있는 이런 관계, 이게 이미지너리한 관계인데, 이런 상상적 관계에 아버지의 목소리에 개입해가지고 그 갈렸다가 이게 갈라놓고 캐스트레이션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개입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떼어놓는 이러한 것이 이런 속에서 작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데스트라이브다. 상징적 이런 거세 과정에서 하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이게 작동해가지고 제대로 그 작동을 해가지고 한다면은 이 어린아이가 그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는 그게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바라볼 때 그때의 느낌이 그게 비가도입니다. 또 하나 더 덧붙인다면 쇠마 L이라는 게 있습니다. 쇠마 L은 S하고 O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주체하고 대타자하고 자하고 스몰하다하고 관계가 있는데, 스몰하다하고 빅하다하고 이런 관계, 빅하다하고는 잠깐만 설명한다면은 빅하다는 질적으로 다른 관계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볼 때는 이 차수가 다른 거예요. 신과 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것이 빅하다입니다. 스몰하다는 이게 질적으로 같아요. 너와 나 친구라든가 뭐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이라든가 이건 같잖아요. 같은 경우는 이게 스몰하다로 취급합니다. 스몰하다의 관계는 이게 이미지너리한 관계입니다. 상상적 관계, 모든 정신계의 문제는 이미지너리 오더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 관계 속에서 작동하는 어떠한 이런 어떤 죽음의 원리가 작동해가지고 스몰하다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상상적 관계를 상징적 관계를 통해서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 L이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치료의 원리입니다. 치료라는 것은 From the imaginary to the symbolic, 이런 타이틀이 붙습니다.